먼저 패킷을 캡처하는 방법은 크게 FMC 대시보드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방법하고 FTD의 클리시 CLI에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FMC 대시보드에서 캡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뉴에서 디바이스즈를 클릭한 다음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장비 관리 창에서 HQFTD 오른쪽에 있는 점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메뉴에서 패킷 캡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캡처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설정 창에서 네임 칸에 이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HQVPN 사이드라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패킷을 캡처할 위치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번 캡처에서는 HQVPN 사이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BRFTD가 전송하는 패킷이 HQFTD VPN 사이드 인터페이스까지 정상적으로 도달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캡처하는 거니까요. 물론 패킷을 캡처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패킷의 도달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캡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프로토콜은 IP를 선택해 주시고 출발지 IP 주소는 1.1.12.10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 목적지 IP 주소는 그냥 any로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서 캡처할 패킷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캡처한 패킷의 양 임계치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도 그냥 디폴트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캡처 설정이 모두 완료됐으면 밑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캡처 하나를 더 설정할 건데요. 왜냐하면 BRFTD가 전송한 조인 패킷이 HQFTD로 전달되기는 했는데 HQFTD가 패킷을 중간에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QMGMT 사이드 인터페이스에서 패킷이 정상적으로 FMC를 향해 전송됐는지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dd 캡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HQMGMT 사이드라고 입력하고 인터페이스도 HQMGMT 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토콜은 IP로 설정하고 출발지는 1.1.12.103으로 입력하고 목적지는 any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FMC 대시보드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HQFTD 클리시 CLI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큐어 CRT를 열어주신 다음에 HQFTD IP인 192.168.100.12로 SSH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 놓은 세션 파일을 클릭해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시 CLI에서 패킷을 캡처하는 명령으로는 캡처라는 명령하고 capture-traffic이라는 명령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명령어에 대해서는 한번 패킷 프로세싱 플로우 순서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캡처로 시작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FTD의 리나 엔진이 트래픽을 수신한 다음에 송신하기 전에 트래픽을 캡처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리나라는 단어는요.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네이티브라는 단어에서 앞에 두 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나가 의미하는 것은 시스코의 레거시 방화벽인 아사 엔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캡처라는 명령어는 트래픽이 RX나 TX 인터페이스로 송수신되기 전에 패킷을 캡처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어 문법을 한번 보시면 캡처 명령어 다음에 이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트레이스와 디테일이라는 옵션은 패킷이 리나 엔진에 처리되는 내용만 제외하고
인터페이스로 송수신되는 내용만 추적하겠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옵션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패킷을 캡처할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매치 옵션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프로토콜로 IP를 입력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출발지와 목적지의 IP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캡처 트래픽이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패킷이 이 스노트 엔진에 처리되기 전과 후를 캡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리나 엔진의 내용만 확인하면 되니까 클래시 CLI로 돌아오셔서 CAP 탭을 입력해 주시고 캡처 이름으로 HQ VPN side 언더바 CLI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TR 탭, D 탭, INT 탭, HQ VPN side 탭, MAT 탭, 그리고 IP 탭, 그 다음으로 출발지에서는 HO 탭, 1.1.12.103 탭, 목적지는 an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처한 내용을 보실 때는 SH 탭, CAP 탭, 그리고 확인할 캡처의 이름으로 HQ VPN side 언더바 CLI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캡처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Q MGMT 사이드에서도 또 동일하게 캡처를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FMC 대시보드하고 FTD 클래시 CLI 모드에서 캡처하는 명령어를 전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BRFTD에서 FMC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BRFTD 초기 설정이랑 인터페이스 설정까지 모두 완료했었으니까 이번에는 BRFTD 클래시 CLI에서 FMC를 추가하는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RFTD 콘솔로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 클래시 CLI에서 컨피규어 띄고 매니저 띄고 add 띄고 1.1.11.13 띄고 시스코 123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대문자 C ISCO 123이라고 NAT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NAT 아이디 같은 경우는 FMC가 NAT 장비 뒤쪽에 있는 경우 설정해주는 임의의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AT 아이디를 설정하는 이유를 한번 구성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처럼 BRFTD가 FMC하고 연동하려고 FMC의 NAT IP인 1.1.11.13에 조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그러면 HQFTD는 IP 헤더에 있는 목적지 IP를 FMC의 원래 사설 IP인 192.168.100.13으로 변환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FMC의 NIC 카드로 패킷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FMC가 조인 패킷을 볼 때는 IP 헤더에 있는 IP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필드의 목적지 IP를 보고 자신에게 전송된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NAT 기능은 IP 헤더의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이지 애플리케이션 필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FMC는 BRFTD의 조인 패킷이 자신의 사설 IP하고 다르다고 판단해서 패킷을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AT 아이디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IP 헤더의 목적지 IP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필드의 NAT 아이디로 조인 패킷의 목적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AT 아이디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BRFTD의 클래시 CLI에서 show 띄고 매니저스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연동 상태가 펜딩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BRFTD에 FMC를 추가하셨으면 다음으로 FMC에도 BRFTD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MC 대시보드의 FTD 관리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밑에서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디바이스 추가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호스트 부분에는 BRFTD 공인 IP인 1.1.12.103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지사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BRFTD 퍼블릭 IP 주소가 DHCP IP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지사의 FTD IP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호스트 부분에 IP 주소가 아니라 DONTRESOLVE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BRFTD가 조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네임에는 BRFTD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 키 값은 시스코 123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 액세스 컨트롤 팔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생성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Create New Policy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정책 생성 창에서는 이름 부분에 brftd_ngfw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Sav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서 퍼포먼스 티어 부분에 ngfw 기능을 전부 체크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BRFTD CLI에서 사용했었던 나타ID하고 동일하게 대문자 시스코 123을 입력해 주시고 밑에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장비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장비가 등록되게 되는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 밑에서 태스크 탭을 클릭해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가로 생성되는 작업이 없어지게 되고 장비의 색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비의 연동이 다 끝난 거고요. 이제 FMC 대시보드에서 BRFTD 나머지 네트워크 설정까지 모두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추가한 BRFTD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인터페이스 탭에서 기가 0/0의 인터페이스부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 IP하고 인터페이스 이름 같은 경우는 앞에 클래시 CLI 모드에서 전부 설정을 했으니까 존 부분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고 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존 생성창에서 br vpn side 존이라고 입력한 다음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가 0/1 인터페이스의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인터페이스 설정창에서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br inside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밑에서 Enable을 체크하신 다음 존 부분에서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미리 생성한 br inside 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위쪽에서 IPv4 탭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 밑에 IP 애드레스 부분에 192.168.201.254/24를 입력해 주신 다음 밑에 있는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저장해 주신 다음 라우팅 탭을 클릭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패널 메뉴에 있는 스태틱 라우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라우팅 설정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dd Route 글씨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스태틱 라우트 설정 창에서 인터페이스는 BR Inside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셔서 밑에 쪽에 있는 BRBB1 outside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BRFTD에서 내부 로컬 네트워크로 향하는 스태틱 라우트를 설정하게 된 거고요. OK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화면에서 나와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BRFTD 네트워크 설정하고 패킷을 캡처하는 설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니까 앞서 설정해 놓은 패킷 캡처 내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C 대시보드에 설정해 놓은 캡처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의 패킷 캡처 탭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서 캡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두게 되면 FTD가 패킷을 처리하는 패킷 프로세싱 플로우까지 전부 출력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도달성 확인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포맷 메뉴를 클릭하시면 트리 풀 옵션이라던가 트리 트레이스 온리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트리 풀 옵션 같은 경우는 출발지 IP만 지정을 하더라도 해당 패킷이 FMC에 갔다가 BRFTD로 전송되는 패킷까지 HQ VPN 사이드 인터페이스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인 거고요. 트리 트레이스 온리 옵션 같은 경우는 HQ VPN 사이드 인터페이스로 수신한 패킷만 보여주겠다라는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송한 패킷이 정상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보면 좋으니까 지금은 트리 풀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첫 번째 패킷이 HQFTD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RFTD VPN 사이드 IP에서 출발한 패킷이 FMC NAT IP인 1.1.11.13의 8305 포트를 목적지로 전송하는 패킷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FMC가 FTD하고 연동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가 83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QFTD의 ACP에 해당 통신을 허가하는 규칙을 생성해줘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첫 번째 패킷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페이지 2에서 MAC-ACL에 의해 allowed가 되어 있고 그리고 unnot가 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설정 부분을 한번 보시면 FMC 언더바 private 언더바 192.168.100.13 객체가 HQ MGMT 사이드에서 HQ VPN 사이드로 전송이 되게 되면 IP를 FMC 언더바 public 언더바 1.1.11.13으로 변경하라는 스태틱 NAT 설정을 탔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HQFTD NAT 설정을 한번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설정에서 두 객체가 전부 소스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BRFTD가 전송한 패킷 같은 경우는 지금 FMC IP가 전부 목적지에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전송된 패킷과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패킷 캡처 부분으로 돌아오시면 그 밑에 Additional Information을 보게 되면 NAT가 출력 인터페이스를 HQ MGMT 사이드로 변경을 하고 그냥 변환이 아니라 untranslate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AT XLate 테이블에 있는 항목처럼 동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잠시 뒤에 클리시 CLI에서 이 XLate 테이블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번을 보시게 되면 BRFTD 언더바 join 룰이라는 ACP 룰에 의해서 패킷이 허가되었고 이 패킷은 스노트 엔진으로 전송될 거라고 Additional Information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페이지 18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력 인터페이스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넥스트홉의 IP 192.168.100.13을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페이지 18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9에서는 이 192.168.100.13 IP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인데요. 만약 이 페이지에서 리절트가 allow가 아니라 deny가 되게 되면 HQFTD와 FMC의
L2 통신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리절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인풋 인터페이스하고 아웃풋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ACP 룰이라던가 NAT 룰에서 존 설정이 잘못됐거나 IP 설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방향이 이상하게 표시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드롭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리절트 부분을 확인하셔서 ACP와 NAT 룰 설정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나 엔진에서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